남자에게 실현당한 말숙이. 말숙이는 속상한 마음에 길을 거닐고 있었다. 남자다 똑같아. 처음에는 하늘의 별도 따다 준다 해놓고 변하는 건 똑같아. 정말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는 없을까? 이렇게 매번 당해도 나는 왜 나쁜 남자한테만 끌리는 걸까? 그때 마을 바보 삼룡이가 지나가는데 삼룡이? 저 바보라면 나만 사랑해줄 수 있을까? 그래, 바보 같은 남자도 한번 만나보자. 상룡이, 말숙이. 이따 우리 집으로 좀 와. 왜? 내가 장어구이 해줄게. 장어구이는 왜? 와보면 알았자샤. 깨끗하게 씻고 오고. 알겠어. 그리고 약속 시간이 다 되었고 삼룡이를 기다리던 말숙이는 짜증이 나는데 아니, 왜 안 오는 거야? 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설마 나 까인 거야? 그때 삼룡이가 나타난다. 미안. 왜 이렇게 늦었어? 아니, 그게 말이야. 오다가 엽전한 양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더라고. 아, 그래? 그래서 그 사람 돈 찾아주다가 늦었구나? 역시 착했네. 아니, 그 사람이 포기하고 돌아갈 때까지 그 돈을 밟고 서 있느라 늦었어. 말숙은 다시 나쁜 남자는 찾아 돌아다녔다고 한다. 순자는 하나뿐인 외동딸을 귀하게 키웠고 그녀를 부잣집 며느리로 시집 보내게 됐다. 하나뿐인 딸까지 여인이 이제 순자는 걱정거리 하나 없이 남은 여한이 없었는 게. 그런데 시집간 딸이 몇 달도 되지 않아 서방이 급사하고 서방 잡아먹는 여우라는 구박에 못 이겨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고, 내가 욕심을 부려 좋은 집에만 시집 보내려고 했는데 불쌍해서 어떡하니 너를. 그런 딸이 걱정돼서 하루에도 몇 번씩 딸의 방에 들러 말동무를 하며 그녀를 달래주었고 그런 딸도 어미에게 애써 태연한 웃음만 지었다. 다 제 팔자지요. 어머니랑 함께 살라고 주어진 운명인가 봅니다. 이 짠한 것 다 내 덕이 부족해서인가 보구나. 남편이 죽고 3년상이 마치고 소복을 태운 그녀는 어느덧 분칠도 하며 저자 장터에 나갈 만큼 괜찮아졌다. 그런 그녀를 순자는 기특하게 생각하고 대견해했다. 그렇게 얼마나 흘렀을까?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딸이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어미도 피하는 것이다. 아니, 얘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않고 의원이 다녀가도 그녀의 병은 차도가 없었는데 그녀는 유일하게 어려서부터 자신을 키워준 여종 달자만 상대했는데 그녀에게 속내를 이야기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쇳내한테 말해보세요. 그게 말이요. 어느 날 깊은 밤 잠이 오지 않아 잠깐 마당을 거닐던 그녀는 어머니 방에서 인기척이 들려갔는데 순자의 방에서 요란한 소리가 흘러나와 깜짝 놀랐다. 그리고 방에서 행랑아범이 나오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마님이 어르신 돌아가시고 수절한 세월이 15년입니다. 아씨 시집 보내고 그간 외롭게 수절했던 세월을 청산했지요. 행랑아범이 절에 있어서 그렇지 학식 깊은 점잖은 선비라오. 여인네의 수절이 미덕은 아닙니다. 남녀의 합궁은 자연의 이치고 그걸 거스르면 병이 생긴답니다. 달자의 말을 듣고 순자의 딸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달자는 순자를 만나 말하기를 제가 아씨의 병을 낫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인가? 전적으로 무조건 제 뜻에 따라주시지요. 그렇게 하겠네. 그리고 며칠 후 달자는 마을에서 인물 헌하기로
소문난 청년 칠보기를 시켜 순자의 딸을 보쌈할 것을 약속했고, 그렇게 못 이긴 보쌈당한 순자의 딸은 며칠 후 마음의 병이 치료되어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어느 주막 안악내 둘이서 저녁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보아하니 한 사람은 주인네, 한 사람은 일을 봐주는 여인으로 보이는데, 서방은 좀 어때? 많이 괜찮아졌어요. 으이그 짠하네 짠해. 시집 간지 얼마나 됐다고 서방 병수발 들고. 자네 정도면 고생 안 하고 살 얼굴인데. 제 팔자지요 뭐. 두 사람은 싱거운 잡담을 나누고 손님을 받는다. 어서 오시오. 방 하나 주시오. 네, 알겠소. 저녁상도 바로 올려드려요. 그래주면 감사하오. 사내는 여인의 안내를 받고 방으로 들어간다. 저 사람은 어째 저렇게 과묵하오? 말을 길게 하는 걸 못 봤네. 뭔가 천하면서도 고귀한 느낌이 풍기기도 하고. 자네 정말 몰라? 뭐가 말이오? 저 사람이 김판서 대감네 외동아들이잖아. 아니 그런 양반에 왜 저런 행세요? 아 그게 말이요. 내가 들었는데. 이런저런 사연을 들은 여인. 어머 정말이오. 세상에나. 그때 다른 손님이 찾아오고, 주모! 나왔어, 주모! 아이고 저 우라질 놈. 자네가 좀 맡으소. 미자댁! 자네는 날이 갈수록 이뻐지네? 아 그렇소? 뭐 드릴까요? 국밥에 탁주 좀 내와봐. 알겠소. 그리고 잠시 후 예소. 맛있게 드시오. 거참 혼자 먹기 쓸쓸한데. 여 옆에 앉아봐. 뭐가 그리 급하다고? 이래야 하오. 아 누가 공짜로 앉으래? 내가 돈 줄게. 됐소. 하긴 여자가 좀 튕겨야 제맛이지. 근데 너무 튕기면 매력 없어. 빵댕이도 토실토실 아주 물이 올랐구만. 거말 조심하시오. 아녀자를 희롱하지 말고. 장난이야 장난? 들어보니 서방 병수발에 돈도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닐 텐데. 내가 도와줄게. 그는 엽전 꾸러미를 그녀에게 던지는데, 이거면 오늘 하루 날 즐겁게 해주는 값인데. 어때? 믿지는 장사 아니지? 잠시 고민하던 여인은 말을 꺼낸다. 밤에 모퉁이 방으로 오시오. 하. 알겠어? 그럼 그렇지.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쟤까짓 게 뭐라고? 고고한 척 해도 똑같은 계집이지? 그리고 그날 밤 아니 시부럴. 이게 무엇이요? 큰일 날 뻔했구만. 아재요. 이리 와봐. 아재요. 하다 말다 가는 게 어딨어. 잡히면 혼군형 내준다. 김대감 아들이 말이요. 사내를 좋아한다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 이리저리 소문도 다 나고 혼인도 다 파토나고. 김대감 체면에 난리가 났지. 그래서 제 발로 집을 나와서 저렇게 품팔아 가면서 살고 있다지 뭐야. 덕순이는 예쁜 외모 덕에 양반가의 시집을 가게 됐다. 크게 차이나는 집안으로 시집가는 딸이 그의 어미는 걱정이었는데, 얘야. 시집 가면 이 어미 말 잘 기억하거라. 봉사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말하고 싶어도 못하는 척 그렇게 3년을 보내야 한다. 네, 언니. 명심할게요. 그렇게 시집을 가게 된 덕순. 아가, 오늘 제사 지내야 하니 준비 잘 하거라. 응? 왜 말이 없니? 얘야? 저게 샹.
저게 나를 물러보나? 말을 쌩까? 덕수는 어미가 했던 말을 고지곧대로 듣고 말도 하지 않고 들은 채도 하지 않아 버렸다. 며느라, 내 팥죽이 먹고 싶구나. 칼칼하니 한 그릇 해오거라. 응?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속 터진다, 속 터져. 그렇게 시부모는 덕순이가 정말 벙어리인 줄 알게 되는데, 그리고 어느 날 밤 언제 손주 생길까 하는 마음에 덕순의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 방을 지나가는데 이 녀석들이 손주는 언제 안겨주려고 그러나. 빨리 대를 이어야 할 텐데. 아잉. 간지러워요. 아, 좋으면서 왜 그러시오? 이리 와보시오. 아잉 몰라. 부끄러워. 아니 저 잡것이 말을 할 줄 알았네. 시부모를 가지고 놀아. 그나저나 손주 안겨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봐줘야 하나 어쩌나 이거. 순진한 먹새는 아씨와 함께 저자에 나왔다. 온기가 차 혼담이 오가던 예진 아씨에게 말을 거는데, 아씨, 물어볼 게 있는데요. 뭔데? 말해보거라. 저 혹시 아시는 말이에요? 밤에 해보셨나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니? 예진 아씨는 민망해하는데, 아니 그게 밤에 해보셨냐고요? 지는 그게 궁금하구만요. 아이, 이 녀석이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어? 내가 만만해? 혼나볼래? 지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죄송해요, 아씨. 기가 팍 죽은 먹새가 짠해져 예진 아씨는 답을 하는데, 그게 말이야. 그래, 해봤어. 밤에도 해보고, 낮에도 해보고, 새벽 내내 해보고. 이에 먹새는 부럽다는 듯이 말을 하는데, 우와, 진짜 양반은 다르긴 다르구만요. 저희 같은 상것들은 밤에는 달이나 별밖에 못 봤는데 양반은 밤에도 해보는구나. 이제 됐슈? 집에 가요. 어느 마을 과부 순심이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마을 산에 춘식이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며 관하로 찾아가는데, 사또, 아무리 서방 없는 년이라고 이렇게 막대해도 되겠습니까? 춘식이라는 자가 글쎄 어젯밤에 제 방으로 오더니 저에게 몹쓸 짓을. 그게 사실이더냐? 그런 고양이가 우리 고을에 있단 말인가? 내 그자를 잡아들여 바로 문초하겠다. 그렇게 춘식이가 관아에 끌려오고, 그 부인이 한 말이 사실이더냐? 내가 아녀자를 함부로 취했다는 게. 그럴 리가요, 나리. 저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아녀자를 함부로 했겠습니까? 그 여자가 외롭다고 자기 집으로 오라더니 술을 먹여놓고 오히려 저를 범했습니다. 그걸 믿으란 말인가? 거짓이면 이 자리에서 바로 소인의 목을 치셔도 됩니다. 춘식이 억울함을 호소하자 그의 진정성이 보여 사또는 고민하는데, 그래, 그대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자를 옥에 넣을까? 아님 합의를 하겠나?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지요. 이자와 합의하겠습니다. 그래? 술에 취해 욕정을 못 이긴 점을 참작해 열량에 합의 보도록 하세. 억울하지만 알겠습니다. 열량의 귀가 쫑긋한 순심이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사또. 셋네 집에서 한 번, 물레방아에서 한 번, 갈대밭에서 한 번, 총 30냥입니다, 사또. 한 번은 당한 게 맞으나 3번이 어찌 당했다고 할 수 있겠나? 그것이 여봐라. 저 여인에게 곤장 20대를 내리거라.
어느 마을 짠돌이로 소문난 춘삼이가 살고 있었다. 어찌나 심보가 고약하던지 그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찾는데 어르신, 쇠내 세경을 왜 안 주시는지. 무슨 세경? 내 놈이 먹어치운 식량이며 내가 깨먹은 살림이 얼마인지 아느냐. 오히려 내 놈이 내게 돈을 주어야 한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르신? 그럼 쇠내는 뭐 먹고 삽니까요? 내가 알바 있느냐. 불만 있으면 다른 집 머스밀이나 하던가. 이런 시부를 1년 공쳤네. 어르신, 아직 제가 돈을 마련 못했는데 보름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 뒷간 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더만. 빌려갈 때랑 갚을 때랑 이렇게 다르면 되나? 조금만 시간을 주시지요. 안 되네. 정 그렇다면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무엇입니까? 오늘 밤 내 침소에 오겠느냐? 네. 저는 홀몸이 아닙니다. 뭐 싫다면 어쩔 수 없고. 에라이 추접스런 인간아. 내 집을 팔아서라도 가져오겠다. 그렇게 그의 악명은 건너 마을을 넘어 퍼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옆 마을로 일을 보러 떠나는데 아이고, 날도 좋고 올해 수확이 괜찮을 것 같구나. 그때 소가 냇가 근처에서 똥을 갈기는데 이놈 거참 시원하게 싸채끼는구나. 그때 춘삼이가 지나가다 목이 너무 말라 한 손으로 물을 떠 물을 마시려 했다. 이보시오. 안 돼요. 안 되다니? 물을 마시면 안 된다오. 그게 안 되긴 왜 안 돼? 이 물이 당신 것이야? 이 땅이 당신 땅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나 춘삼이야, 길춘삼. 당신이 길춘삼. 왜? 내가 너무 유명한가? 그렇다 마다요. 그게 물을 한 손으로 떠 마시지 말고 두 손으로 떠 마셔야 시원하단 말이었어. 쭉 들이켜시오. 평생 돈만 모으며 살던 만식이는 인생에 회의감이 들었다. 더 늙기 전에 즐겨보자요. 기생집에 들리는데 그러다 기생 수양이에게 첫눈에 반했고 그녀에게 빠지게 되었다. 나리, 정말 멋지셔요. 어쩜 그렇게 남자다우신지. 소인이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정말인가? 자네도 아름답구려. 그런데 나리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조금 먹었어. 술이나 따라 보시게. 60이 넘은 만식이는 늙은 자신이 창피해 나이를 가르쳐주지 않았다. 수양이는 만식이를 지아비처럼 섬겼고 어느 날 만식이는 병이 깊어졌다. 괜찮으시오? 몸이 안 좋구려. 제가 용암 무당을 알고 있습니다. 가서 구판이라도 버려야겠습니다. 그러려면 날이 생년월일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 어느 시에 태어나셨습니까? 나이를 밝히기 싫었지만 수양의 물음에 나지막히 말하기를 서른이네. 네? 30이요? 근데 상태가 왜? 어려서 보약 잘못 먹었어? 또 서른이네. 장난치지 말고 말씀하셔요. 그러셔야 합니다. 거기에 또 5이네. 그제야 수양이 이해를 하는데 30에 또 30에 5? 금년 65이란 말씀이지요. 만식은 창피한 듯 고개만 끄덕였다. 이후로 만식의 별명이 쌍설은 옷다섯 선생이란 별명을 얻게 됐다고 한다. 달자는
나무를 캐러 산에 오르고 있었다. 한참을 걷다가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는데 아니, 이게 뭐야? 속옷 아니야? 새 것 같은데 왜 이게 버려져 있지? 땡 잡았네. 그런데 옷 뒤편엔 귀여운 토끼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다. 웬 토끼야? 거참 옷에다 그림을 다 그려놓네? 먼 훗날에는 몸에도 그림을 그리려나? 그렇게 달자는 옷을 챙겨 집으로 돌아온다. 속옷을 입고 다음날 일어나니 토끼가 앞쪽으로 옮겨져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이게 뭐야? 귀신이 곡한 노릇이네. 앞쪽에 있으니 민망하니 반대로 뒤집어 입어야겠다. 그리고 그날도 나무를 캐고 집으로 돌아온 달자. 그런데 다시 토끼가 앞쪽으로 옮겨져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무슨 일이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자는 말을 해보는데 토끼 이 녀석아. 너 왜 자꾸 앞으로 오니? 불 뜯어 먹으러 앞으로 왔다. 어머, 너무 피곤한 나머지 이상한 소리가 들리구나 싶었다. 그리고 그날 밤 이번에는 토끼가 없어진 게 아닌가. 아니, 이건 또 뭐야? 나 귀신에 홀렸나? 그렇게 잠에 들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이번엔 다시 토끼가 있는 게 아닌가? 달자는 다시 말을 걸어보는데 토끼야,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러자 토끼가 대답했다. 나 굴 속에서 자다 왔어. 어느 마을 맹한 산에 봉구가 살고 있었다.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그는 눈치코치가 없었는데 어머, 봉구 아니니? 아, 애기씨, 안녕하셔요. 어디 가시는 길이셔요? 날이 좋아 거닐고 있단다. 그런데 봉구 너 얼굴을 보니까 생각나는데 내 듣기론 말이다. 코가 크면 다른 것도 크다던데. 내 코가 아주 묵직하구나. 아, 제 코가 좀 크긴 하지요. 지금 바쁘니? 나랑 물레방아로 좀 갈까? 물레방아는 왜요? 왜긴 왜야? 너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싫어요. 왜? 저번에 물레방아 지나가는데 춘심이 아줌씨가 덕만이 아저씨랑 들어가는 거 봤는데 아이고 서로 나중네 하더라고요. 나 죽이려고 그러지요? 안 돼요. 지는 안 속아요. 아이고 이런 멍청이. 됐다 됐어. 준대도 난리야. 그렇게 여인이 떠나고 휴, 하마터면 골로 갈 뻔했네. 다시 길을 가려던 봉구의 발밑에 무언가가 보이는데 이게 뭐야? 된장인가? 봉구는 곡 찍어 맛을 보는데 봉구는 깜짝 놀라 다행이란 생각으로 말한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똥 밟을 뻔했잖아. 순자는 어느 양반댁에 시집온 새댁이었다. 그녀는 못생긴 서방이지만 잘난 가문 하나만 보고 시집오게 됐고 날이 갈수록 서방님의 얼굴에 질리기 시작했는데 덕세야. 이리 와보거라. 예, 마님. 나랑 저자 좀 나가자꾸나. 짐이 좀 무거워서 내가 좀 가야겠다. 알겠습니다, 마님. 그놈 참 곱다 고아. 머슴만 아니었어도 참 좋았을 텐데. 확 그냥. 둘은 저자로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둘은 저자로 향하는 길에 두 사람의 눈에 무언가가 띄는데 마님, 저것은 무엇인가요? 당황한 마님은 순진한 덕세의 질문에 당황하는데 아, 저건 말이다. 날이 추워서 그런 거란다.
추우니까 체온을 올리려고 말이다. 아, 춥다 추워. 체온 올리고 싶네. 그러자 덕쇠는 잠시 생각하다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응? 뭐가 아니란 말이냐? 추워서 저러는 거라는데 지금이 겨울도 아니고 날씨도 따뜻하지 않습니까? 여름 곧불도 있잖느냐. 꽉 막혔구나 넌. 그리고 저번에 무척이나 더울 때 말입니다. 주인 어르신과 꽃분이가 딱 붙어 있었습니다요. 저렇게 말입니다. 뭐라고? 이런 썩을. 너 오늘 밤 사랑채로 몰래 오거라. 알겠습니다, 마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돌려줘야지. 어느 마을 인자하기로 소문난 대감이 살고 있었다. 덕망 높은 그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 흠이 없던 그는 부인과 일찍 사별한 게 흠이라면 흠이었는데, 그러다 어린 여인을 첩으로 들였지만 그를 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이고 우리 대감마님 기력도 좋으시구나. 남은 세월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구만. 그러다 얼마 안 가 대감의 첩이 태기가 왔는데 집안은 경사가 났다. 의원이 들러 부인과 대감을 차례대로 진맥하고 의아해하며 말을 꺼내는데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대감. 뭐가 말인가? 혹시 부인과 잠자리에 드셔서 거사를 치르셨는지요? 아, 그게 내 기억이 잘 나지 않네. 이상하게 피곤한 날이었는데 부인 말로는 맞다고 하니까 맞는 거 아니겠소? 아무래도 너무 빠른 듯 싶습니다. 그리고 대감님의 맥을 살펴본 바로는 왜 무슨 일인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지요. 산을 넘어갈 일이 있어 산을 넘는 도중에 말입니다. 호랑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진 거라고는 지팡이 한 자루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호랑이에 가리키자 호랑이가 화살에 맞아 쓰러지고 말죠.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대감님? 그야 다른이가 쐈겠지.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다른이가 쐈을 geb니다. 진맥해보니 대감님은 씨가 말랐습니다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삼식이는 혼례를 앞두고 있었다. 주례를 해줄 사람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부탁하지? 아, 맞다. 최팔봉 어르신이 있었지. 그렇게 팔봉의 집에 찾아가는데 어르신, 잘 지내셨습니까? 삼식이 아닌가? 그런데 무슨 일인가? 제가 이번에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허이고 축하하네. 자네도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됐구만. 감사합니다, 어르신. 다름이 아니라 제 주례를 부탁해도 될까 해서요. 암 그렇고 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네 혼례인데 해줘야지. 고맙습니다, 어르신. 제가 비용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드리면 될지. 민망하게. 자네 부인이 예쁜 만큼 주시게. 아, 그래요? 삼식이는 돈 주머니에서 열량을 꺼내서 최 노인에게 건넨다. 혼례는 사흘 뒤에 있습니다. 알겠네. 그때 삼식이의 부인 될 사람이 나타나는데 자기야, 여기서 뭐해? 빨리 집에 가요. 깨도 볶고 우리들도 볶아보게. 이복의 삼식이. 예, 어르신. 여기 9냥 거슬러 주겠네.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만. 어느 마을 만식이는 첩을 들이게 되는데 그의 부인은 첩을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었다. 그날도 부인은 첩을 혼내고 있었는데 이런 앙큼한 년. 내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집안 말아먹으려고 온 유물인 게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마님. 저는 그냥 어르신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힘없는 여인입니다. 말 됐고? 피똥 싸볼래? 그나저나 요즘 왜 이렇게 복숭아가 먹고 싶은 건지? 이러다 혹시 아들이라도 낳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마님께서는 자식도 없으신데 이거 죄송해서 어쩌나요? 뭐 이잡거사? 내까짓 게 나를 무시하느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때 만식이 들어오는데 무슨 일인데 이렇게 소란이오? 서방님,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제 첩한테도 무시당하니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무시당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그게 사실이오?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죽지요 뭐. 가만히 있으시오 부인. 아무리 그래도 집안에 위아래 질서가 있는 법. 내가 따끔히 혼내겠소. 내 방망이를 어디다 뒀더라. 따라오시오. 그렇게 만식이는 첩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고 여우 같은 계집? 넌 이제 끝이다. 그런데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아이고 간지럽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시오. 1분만 참으면 내 억으로 된 비녀 사주겠어. 정말이십니까? 그렇고 말고. 아니 뭐요? 저게 혼내는 거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나? 방망이가 그 방망이가 아니었네? 그리고 다음날 서방님, 제가 생각해보니 어디 잘못이 그 아이에게만 있겠습니까? 저도 잘못이 반이지요. 저도 따끔하게 혼내주시지요. 달게 받겠습니다. 뭐 부인이 원한다면야? 먹세야. 예, 어르신. 내 마님이 혼 좀 나고 싶으시단다. 그 번개 맞은 떡갈나무로 만든 방망이로 곤장 좀 내려줘라. 응? 나는 왜 그 방망이가 아니야? 어느 마을 만식이는 아내를 먼저 저 세상 보내고 외롭게 살고 있었다. 무서운 것은 세월의 흐름이라 늙고 병들어 세상을 하직할 날이 코앞에 이르자 노인은 평생 모아두었던 재산을 어느 딸에게 물려줘야 할지 생각이 복잡하였다. 이거 누구에게 물려줘야 할지 고민이구나. 그냥 두고 내가 떠난다면 분명 싸움이 일어날 게 뻔하고. 그래서 노인은 두 딸을 시험하여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하고 자기가 죽었다는 부고를 띄웠는데 먼저 작은 딸이 달려왔다. 그녀는 문을 왈칵 열고 들어서자마자 노인이 들어있는 관을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며 말했다. 아이고, 아버지도 어쩌면 이렇게도 수이 돌아가시옵니까? 평생에 이 딸이 너무도 불효하여 출가 후로는 따뜻한 음식 한 번도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고 만만한 옷까지도 한 벌 짜드리지 못했는데 벌써 돌아가시옵니까? 아이고 착한 막내딸. 내가 더 잘 못해줘서 미안하구나. 뒤이어 맏딸이 도착했는데 비켜 이년아.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도 생전에 이 딸의 효성을 늘 칭찬해 말씀하시며 돌아가시면 아버지 논밭을 이 딸에게 넘기겠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돌아가시면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안 계시면 그 논밭이 무슨 소용입니까요? 저런 호로 딸려니? 그 말을 관 속에 누워 죽은 듯이 가만히 듣고 있던 아버지가 화가 치밀어 올랐고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서면서 큰딸을 향해 소리쳤다. 이 괘씸한 거사. 내가 언제 내년에게 언제 논밭을 떼주겠다고 했더란 말이냐? 당장에 그 유사스런 울음을 썩 걷어치우거라. 이야 저거 아주 연기가 수준급이네. 그 말에 맏딸은 해에 웃으면서 대꾸했다. 벌떡 일어난 아버지를 보며 놀란 가슴 진정시키며 말하기를 아니 꿈에서 그랬던 것 같다 이거지.
거참 노인네. 얼마 안 되는 면마지기로 사람 놀리면 좋으시오. 화가 난 아버지는 당장에 맏딸을 내쫓고 둘째 딸에게 자기 가산을 몽땅 물려주었다고 한다. 어느 마을 순덕이는 3대 독자를 귀하게 키우고 살아왔다. 그런데 배를 이어야 할 며느리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큰 고민이었는데 아가, 도대체 손주는 언제 안겨줄 거야? 이 집안의 대를 끊을 생각이냐? 어머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내 참 환장하겠구나. 어디서 너 같은 게 들어와서는 이 집안 말아먹으려고 작정했구나. 내 이번에 용하다는 의원을 찾았으니 그 집에서 탕약을 구해올 거야. 그래도 안 되면 두고 보자꾸나. 죄송합니다, 어머니. 돌쇠야. 돌쇠 이 녀석아. 예, 마님. 너 내가 일러준 의원한테 가서 탕제를 좀 얻어오너라. 예, 마님. 싸게 다녀와. 뒤지기 싫으면 그렇게 석 달 보름이 지나고 탕약을 다 먹고 난 뒤에도 대기가 없자 며느리 달숙이는 그 길로 쫓겨나게 된다. 그렇게 순덕은 매파를 들들 볶아서 처자를 하나 들였는데 석 달도 되지 않아 입덕과 함께 아이가 들어서고 아이고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잘했어. 어머니 저 이쁘죠? 그럼 닭 한 마리 푹 삶아서 넣어주세요. 고기가 땡기네. 응? 그래야지. 그렇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고 순덕은 이제 여한이 없었다. 오기야 금이야 손자를 모시며 키웠는데 아이가 크고 67살이 되더네. 정승자리에 올라가라고 키우며 손자와 매일 마을을 거닐던 순덕이 어느 날부턴가 집에서 나올 줄을 몰랐다. 손자는 크면 클수록 아비와 어미를 닮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닮기 시작했었던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오랜만에 마을을 나와 처자로 향하던 순덕이의 눈에 누군가가 들어오는데 아니 넌? 어머님, 순덕이 쫓아낸 달숙은 아들 셋을 데리고 마을을 거닐고 있었다. 밭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어머님. 씨가 버려먹은 거지. 덕팔과 춘삼은 주막에서 술을 한잔 하고 있었다. 덕팔이 춘삼에게 몰래 말을 건네는데 자네 그거 알아? 뭐 말이요? 주막 주인 무실댁 말이요. 아, 이 여자가 글쎄 그렇게 안 생겼는데 아주 승부욕이 있다더군. 그래서 내기를 하자면 안 빼고 한다던데. 근데 그래서 뭐? 저번에 삼식이 녀석이 술래기 하자 해서 그날 술 먹고 이겼다더군. 그래서 그날 무실댁 방에 들어가서 밤새 아주 그냥. 진짜요? 그렇다니까. 그럼 오늘 한번 도전해봐. 여 무실댁. 그러자 무실댁이 나타나고 왜 그러요? 술 더 드려? 아니 그게 아니고 술 먹고 그냥 심심해서 그러는데 우리 내기 한번 할까? 자네가 이기면 세냥 주고 내가 이기면 자네가 내 소원 들어주고. 좋소. 뭐로 할 거요? 그건 임자가 정해보소. 그렇다면 한마디로 날 화나게 해봐요. 그럼 소원 들어줄게. 좋았어. 그럼 시작하네. 못생긴 년. 아무렇지도 않은데. 더러운 것. 전혀 화 안 나? 돼지 같은 게. 그러던지 말던지. 아따마 독하네 독해. 세냥 주시오. 그렇게 세냥을 건네주고 그럼 내가 해볼까? 해보시오. 뭐로 할지 자네가 정해보소. 한마디로 날 화나게 하면 내가 소원 들어주고 그렇지 못하면 세냥 주는 걸로. 뭐라고? 거참 한마디로
날 화나게 하면 내가 소원 들어주고 그렇지 못하면 세냥 주는 걸로. 뭐라고? 아이 참. 한마디로 날 화나게 하면 내가 소원 들어주고 그렇지 못하면 세냥 주는 걸로. 뭐라고? 거 귓구멍에 족발을 처박았나? 한마디로 날 화나게 하면 내가 소원 들어주고 그렇지 못하면 세냥이라고. 뭐라고? 아, 이런 내가 졌네 졌어. 내가 이겼지. 소원은 오늘 밤에 알지? 아잉 몰랑. 깨끗하게 씻고 와. 어느 마을 장난기 심한 산에 도리가 살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 똥침을 놓는 게 즐거움이었는데 아 심심하다 심심해. 오늘 뭐 장난칠 사람 없나? 그때 달래가 지나가는데 저 가시나가 내가 좋다는 걸 마다하고 시집을 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나 지켜본다 내가. 그리고는 도리는 그녀에게 똥침을 놓고 도망가는데 아이고 이게 뭐야? 안 그래도 치질 때문에 괴로운데 웬 놈이야? 잡히면 가만 안 둬. 아이고 재밌다 재밌어. 어디 또 없나? 그때 만석군 최씨 아들 덕출이가 지나가고 아이고 배야.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빨리 뒷간에 가야지. 저 자식은 돈 많다고 유세 떠는 게 꼴보기 싫어. 너 오늘 잘 걸렸다. 그렇게 똥침을 놓고 도망가는데 뭐야? 안 돼. 지지린다. 장난이 심한 도리도 사랑에는 약한 법. 그는 마을 처자 옥심이를 좋아했는데 도리야 안녕. 아 안녕.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잠깐 갈래? 왜? 아, 지붕에서 비가 새서. 너가 좀 고쳐주면 좋겠는데. 아 그거야 쉽지. 가자 가자. 그렇게 지붕을 수리해준 도리. 고마워. 뭐 그 정도 가지고. 들어가서 밥이나 먹고 가. 내가 맛있게 차려줄게. 그럴까? 그렇게 둘은 방 안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너 마을 사람들이 그러던데 똥침 그걸 그렇게 잘 놓고 다닌다고. 아 그거? 뭐 재미삼아 하는 거지. 그런데 나한테는 왜 안 해? 아 쑥스럽게. 왜 나도 놔줘. 그래야 우리가 친한 거지. 그럴까? 응, 괜찮으니까 해봐. 알겠어. 그렇게 도리는 똥침을 놓는데 옥심이가 웃으며 말을 한다. 아이 참. 똥꼬 아닌데 똥꼬 아닌데. 그러자 도리가 웃으면서 말을 하기를 손가락 아닌데 손가락 아닌데. 그리하여 둘은 아들 딸 놓고 행복하게 살았다나 어쨌다나. 만식이는 오랜 번 덕만이가 기생에 빠져 글 공부를 게을리에 걱정이 되었다. 하루는 그에게 충고를 해야겠다고 만나게 되는데 자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여자에게 빠져. 사내로서 대의를 잊고 사는 게 친구로서 걱정이네. 허, 나도 안다네. 여색을 멀리해야 마땅하거늘. 내 매양이만 보고 있으면 모든 걸 잊게 되고 나쁜 것이라면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걸 어찌하겠는가? 이 친구가 아예 홀렸구만 홀렸어. 아무리 예쁜 여인이라고 어찌 나쁜 것이라고 하나가 없겠는가? 허, 정말이라네. 그렇다면 그녀가 뒤를 볼 때면 왜 그 더러운 것을 못 보았는가? 왜 못 볼 리가 있겠는가? 그녀가 뒷간에 오를 때를 보면 마치 공작새가 오색구름을 타고 깊은 계곡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분홍색 치마가 올라가면 빵디가 반쯤 구름 사이에 구르는 쟁반과 같고, 쏟아지는 소피 소리를 듣자 하면
마치 운모가 입술을 열고 구슬을 토해내는 것과 같고 매양이가 방구를 불어대면 날아가던 꾀꼬리가 꽃나무에 앉아서 100가지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으며 그녀가 큰 볼일을 본다면 장미꽃잎이 어지럽게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네. 이야, 이거 완전 맛이 갔네. 맛이 갔소. 어느 고을 현감인 한식은 저녁상을 물리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지만 근심이 깊어 보였다. 이에 부인이 그에게 묻기를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근심이 있어 배웁니다. 아, 그게 말이네. 한 과부가 찾아왔는데 밤중에 사내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던데. 3명의 용의자로 좁혀졌다오. 그런데 셋 다 부인하고 있으니 진범을 가리기가 쉽지 않소. 그 여인이 몸을 섞은 느낌이 어떻다 하였습니까? 나뭇가지로 찌른다는 느낌이거나 쇠몽둥이로 내려치는 것 같다거나 아니면 삶은 가지 같다거나 그걸로 알 수가 있단 말이오. 그렇고 말고요. 만약 쇠몽둥이 간다면 젊고 힘이 넘치는 사내고 나뭇가지 같다면 어린 청년이고 삶은 가지 같다면 반드시 늙은이일 겁니다. 아, 그렇구만, 알겠소. 그리고 다음날 부인 진범을 알아냈소. 그렇습니까? 쇠몽둥이 같았다고 하여 마을 대장장이 최가를 심문하니 범인인 걸 실토하였소. 부인은 어찌 그렇게 현명하오? 현명하다니요. 다 경험으로 나온 것이지요. 응? 서방님과 저와 혼이 나요. 어렸을 적은 나뭇가지 같았고 젊어서는 쇠몽둥이 같았으며 지금은 삶은 가지가 되었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 삶은 가지는 아니지. 맞습니다. 아니요, 맞다니까요. 아니라니까. 내 오늘 쇠몽둥이를 보여주겠소. 그렇게 둘은 뒤늦게 늦둥이를 봤다나 어쨌다나. 문제 나갑니다. 예쁘고 똑똑하고 착한 아내를 얻으려면 아내를 3명 얻으면 된다. 붉은 길 위에 있는 동전을 4글자로 줄이면 홍길동전. 코끼리 2마리가 싸우다 코가 떨어지면 끼리끼리. 숫자 중에 가장 쉬운 숫자는 19만. 채소 장소가 싫어하는 도시 이름은 시드니. 남이 먹어야 맛있는 탕은 골탕. 세종대왕이 아직도 돈을 벌고 있는 이유는 10,000원짜리 전속무대. 말이 많은 사람이 물에 빠지면 엉덩이만 뜬다. 물고기랑 이야기하려고. 문제 나갑니다. 게으른 사람이 절대 볼 수 없는 영화는 부귀영화. 내 울음으로 시작해서 남의 울음으로 끝나는 것은 인생. 뻥튀기 장사를 고상하게 말하면 곡물 팽창업. 붕어빵 장사를 고상하게 말하면 생선 철판 구이업. 방구를 다른 말로 나타내면 똥트림 가죽피리 히프 딸꾹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택도 없는 사랑. 점원 아가씨와 손님 사이에 오고 가는 정은 흥정. 우리나라가 쇼트트랙에 강한 이유는 새치기를 잘해서. 아가씨 문제 나갑니다. 맨몸으로 들어갔다가 두꺼운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은 튀김. 항상 꿀 노래를 부르지만 정작 꿀을 먹지 못하는 동물은 돼지. 금은 금인데 주부가 싫어하는 금은 세금. 사람들이 매일 먹는 풀은
다풀?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왔다. 올라갈 때는 빠르게 올라가는 것은 콧물? 피부병 환자의 좋은 온천 표지판에 써 있는 말은 피부병 환자 출입 금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산은 낙하산. 신혼부부와 초보 운전자의 공통점은 기술은 서툴러도 힘으로 밀어붙인다. 나래야 문제 나간다. 물을 끈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물을 얼린다. 앞으로도 쓸 수 있고 뒤로도 쓸 수 있는 것은 이쑤시개. 여자가 싫어하는 남자 3명은 땡칠이, 용팔이, 영고. 땡겨서 7cm, 용서서 8cm, 영원한 9cm. 자주 망쳐야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어부. 사람 손가락에서 가장 깨끗한 손가락은 약지, 코 팔 때 안 쓰니까. 우리나라 욕 중에 가장 듣기 좋은 욕은 잘 먹고 잘 살아라. 펴면 원이지만 접으면 삼각형인 것은 우산. 똥이 있는 곳에 날아다는 새는 똥냄새. 마님, 문제 나가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혼자서는 못하는 것은 자랑. 여름에도 장갑을 끼고 있는 사람은 골키퍼. 여자는 놀라고 남자는 누르는 것은 바퀴벌레. 심청이의 생일은 9월 4일생 941생. 알은 알인데 날아다니는 알은 총알. 들어가는 곳은 한 곳인데 나오는 곳은 세 곳은 것은 윗도리. 먹기 전엔 한 개였는데 먹고 나면 두 개가 되어 있는 것은 나무젓가락. 운전기사 아내가 남편에게 밤에 들려주는 말은 여보, 과속금지 천천히. 자, 문제 나가요. 밑에서는 아주 죽을 맛인데 위에서는 좋다고 하는 것은 낚시. 남자나 여자나 잘 지켜야 하는 도리는 아랫도리. 바르기는 여자가 바르고 먹기는 남자가 먹는 것은 립스틱. 대문에 개조심이라고 붙여놓은 집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개도둑. 고양이가 들고 다니는 금은 살금살금. 엉덩이가 부르는 노래는 응가. 허수아비의 자식 이름은 허수. 외국인이 우리나라 오면 기겁하는 음식점 간판은 장모님 뼈다귀의 장국. 꽃분아 문제 나간다. 여자가 걸을 때 히프를 좌우로 흔드는 이유는 추가 없어서. 비 오는 날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여자는 쓸데없는 여자. 총을 쏠 때 한쪽 눈을 감는 이유는 두 쪽 다 감으면 안 보이니까. 안으로 넣기 전에는 단단한데 들어가면 흐물흐물해지는 것은 껌. 비 오는 날 신나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우산 장수. 일본에서 방귀를 가장 잘 뀌는 아가씨 이름은 아까 끼고 또 끼고. 실컷 두들겨주고 돈 받는 사람은 안마사. 일단 입은 걸 찢고 벌려야 하는 것은 젓가락. 귓구멍 열어 문제 나간다. 일본에서 부산으로 시집온 주부가 밥하기 귀찮을 때 하는 말은 싸가지 없는 년이 밥은 해야지. 사무라이. 결정장애가 심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욕을 처먹어봐야 빨리 고르지. 앙골라. 일본에서 야생 멧돼지가 공격할 때 하는 말은
두루치기에 소주 땡기네. 야매떼. 하늘에서 똥이 내리면 밥맛 떨어지는 소리 하지 말어. 변비. 크게 깨면 칭찬받는 것은 네 뚝배기? 신기록.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집은 강남 아파트? 개집. 여자에게 2개 있고 젖소에게 4개 있는 것은 아녀자 희롱하는 거요? 다리. 여자 입이 크면 뭐가 크게? 나는 입 작은데. 숟가락.